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설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에 있으면 정상인들과 싱크가 맞을 테니 굳이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상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거든. 이거를 철저하게 감추려면 메시지 관리가 필수인데 현재 국힘은 정상적인 공당이 아니죠. 그러니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곳은 아니죠 했다가 서민 주제에 스타벅스 가서 죄송하다는 서민들의 반성이 멈추질 않고 있어요. 이거 꼴 들어간 거예요. 한동훈의 자살골. 이 영상이 공개되는 거는 내일이고 내일 새벽에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이 있습니다. 한동훈처럼 요르단도 자살골 하나 부탁드리고, 한동훈의 이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민 비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다뤘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욕먹을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잖아요. 어떤 담론에 대해서 한동훈처럼 기분 나쁘면 싫으면 시집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까는 건 좀 뒤에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저 발언이 나온 맥락이 경동시장에 스타벅스가 있고 스타벅스가 판매 건당 300원을 시장 상인회에 기부하니까 이게 상생 모델이고 좋다 요거거든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최근 열린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슈카가 윤석열한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대주주들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 대주주들이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대충 이런 뉘앙스예요. 윤석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가 오르면 상속세 많이 내고 상속세 많이 내면 가업 승계가 힘들어지니 고용이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슈카는 아니 대주주면 대주주답게 상도는 지키고 기업윤리 지키게끔 소액 주주의 이익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윤석열은 상속세 인하라는 대주주들 좋은 답변을 해요. 이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기대치 없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와이프하고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쪽으로는 다방면으로 도가 트신 분이 옆에 있는데 왜 저런 헛소리를 할까? 뭐 또 수사를 좀 해봐서 본인을 주식 전문가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공포스러운 거는 사전 질문 다 미리 공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런 수준의 답변이 나왔다는 거 차라리 실시간으로 답변한 걸로 생각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데 한동훈이 어제 얘기했던 스타벅스와 경동시장의 상생 모델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상생 모델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양측이 서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건데 조금씩 양보를 해서 시너지를 내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스타벅스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이해 충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최근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탕후루 가게를 바로 옆집에 열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욕만 먹고 그 가게 접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화나 서비스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이해 충돌이 날 여지가 있는데 재래시장 또 경동시장은 한약재 특화시장이잖아요. 커피 디저트 파는 스타벅스하고 뭐 그럴 게 없는 거야. 경동시장에서 커피숍 하시는 소상공인이 야 나 오늘 스타벅스 때문에 장사 조졌다 설마 이렇게 생각할까요? 있다고 해도 진짜 미미한 수준이겠지. 그래서 사실 저는 왜 스타벅스가 건당 300원을 상인회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선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요거는 100% 내피셜인데 시골에서 공장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뭐 그럴 일은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저거는 스타벅스가 회사 입장에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서로 만족한다고 하면 뭐 제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니지만 건당 300원은 좀 크지 않나? 어쨌든 뭐 그런 차원이지 상생 모델 같은 건 전혀 아니다.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리죠. 재래시장과 이해 충돌이 난다 하면 뭐 볼 것도 없이 대형마트지. 근데 보세요. 대형마트 주말 영업 규제 철폐하겠다면서 여당의 당대표는 재래시장 가서 상생 모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 얼마나 능욕입니까? 이직 시장 상인분들은 한동훈이 상생하니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행복합니까? 나대고 주목받기 좋아하면 적어도 서민 경제와 중소 영세 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텅텅 비었습니다.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논리 체계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스타벅스가 커피 업계의 강자라는 말하고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야. 작년 1월 기준 스타벅스 회원 수가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스타벅스 회원이라는 얘기고 스타벅스 매장 수가 전 세계 4위예요. 1800개가 넘습니다. 다이소 매장 수가 1500개야.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저런 게 서민 운운하고 정치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암담하다는 증거예요. 대신 정치 못하게 하면 되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스타벅스를 왜 굳이 언급했을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윤석열 취임식 초대도 받았고 그날 인스타에 자유 무지개 포스팅도 했고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만나서 악수도 했고 무엇보다 정용진이 멸공 하니까 보기에 좋았겠지. 정용진의 스타벅스가 서민들을 불쌍히 여겨 300원 기부하니까 얼마나 좋은 회사냐. 그 의도였겠지만 한동훈이 정용진한테 똥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린 거죠. 문제는 지금 스타벅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냐. 스타벅스 매출은 매년 늘고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의 2022년 영업이익이 1224억이었거든요. 이게 2021년 2393억 대비 딱 반토막 났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결산된 데이터는 못 찾았지만 11월 기사를 보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067억이라는 겁니다. 4분기 합쳐도 1500, 1600억 정도 되겠죠. 정용진이 손만 댔다 하면 다 말아먹었거든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윤석열이 사람은 잘 챙기니까 불법적으로 챙겨서 문제지. 한동훈이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PPL 해줬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마트 사회 이사였거든요. 우연입니다. 우연. 어쨌든 저는 한동훈의 무죄를 지적한 거지만 한동훈의 이 스타벅스 서민 발언의 진짜 핵심은 평생 서민이었던 적이 없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기어 나와가지고 민심 얻으려고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민생을 챙겨야 할 사람들이 민생은 전혀 모르면서 정치를 한다는 거야. 뭐 서민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 길거리 다니면 치이는 그런 보통 사람의 삶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인 구직 어플이 20년 전에 나왔는데 윤석열은 그런 때가 곧 올 거라잖아. 한동훈의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누가 아바타 아니랄까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기시감. 검사 출신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하고 달라. 쟤네들은 대체 몇 년도에 멈춰있는 거냐 한숨만 나옵니다. 뭐 그래도 말을 할수록 한동훈의 위선과 무지의 가발이 벗겨지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진짜 진가는 어디에서 나온다? 해명에서 나온다. 뱉어놓은 말도 똥인데 해명은 설사똥이야. 장해찬이 한동훈 실드 친답시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네. 장해찬 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얘기의 현신, 모범 사례 그 자체야.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 이 얘기는 뭐예요? 4,500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스타벅스를? 그리고 너 중상층이야? 아니면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장해찬이 얼마나 병신이냐면 야 니들이 서민이 뭔지 알아? 이 뜻이잖아.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정치인들이 서민한테 서민의 정의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게 이 얼마나 같습니까? 스타벅스에는 서민들이 안 간다. 연봉 4,500이 스벅을 어떻게 가냐?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얘네들이 사용하는 서민의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서민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민 그 자체니까. 근데 한동훈이나 장해찬이나 얘들이 사용하는 서민에 대한 개념은 빈민층이야. 우리는 그냥 서민인데 쟤네들이 보기에는 빈민층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저 위에 있는데. 그리고 그래야 말이 되지. 즉 이 말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한동훈의 저 말 듣고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나는 매일 먹던 스벅인데 하루아침에 상류층 되고 2잔 먹는 사람은 재벌되고 했으니까 불쌍한 한동훈의 동료 시민들만 맥심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득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이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반대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죠 했으면 어땠을까? 결론은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힘의 결론은 이거예요. 서민은 정치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스타벅스도 가지 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민과 중상층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현 여당의 당 대표고요.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니 서민들의 삶은 점점 퍽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서민의 삶을 이해하거나 혹은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일반 서민이 스벅 가서 눈치 안 보고 커피라도 한 잔 편히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